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듣다 보니 그동안 남 얘기인 줄만 알았던 사연이 제 얘기가 되어 돌아와 이렇게 제 얘기도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성형외과를 하고 있는 딸 하나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는 대학생 때 미팅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청순하고 참한 외모에 제 이상형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아내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차가 있어서 항상 데이트가 끝나면 데려다 줬고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됐고 10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오래 연애를 했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아내를 따라 대전으로 내려와서 성형외과를 차렸고 제가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소문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병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운영이 잘 됐고 남들 부럽지 않을 정도의 부도 쌓게 되었죠. 그러던 이듬해 아내가 주말에 다니던 교회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는지 여보,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조기 유학 보내는 건 어떨까? 얘기 들어보니 요즘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성인 되기 전에 유학 가서 배우는 게 적응도 빠르고 습득력도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캐나다로 유학 보낸 부모들이 있는데 애들 영어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영어학원 다니고 하면 잘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영어 캠프나 영어 마을도 있고 말이야. 정 가고 싶으면 방학 때나 잠깐 다녀오는 스쿨링도 있잖아. 그런 걸 알아보는 건 어때? 라고 했어요. 아내는 꿍한 표정을 짓더니 좀 더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병원 일 때문에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미안함이 쌓여갔는데 떨어져 지내는 건 좀 그랬거든요. 그 후 아내는 교회에서 정신의 애들도 1년 전에 아들 둘 조기 유학 보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만족한다면서 정신의 부부를 저에게 인사시켜줬어요. 그날 밤 아내는 여보, 이번에 나온 미국 조기 유학 프로그램이 그렇게 좋다는데 보내는 건 어떨까? 내가 우리 딸이랑도 얘기해봤는데 자기도 가고 싶어 하더라고. 영어 잘하고 싶다면서. 자기도 알잖아. 자기 닮아서 한번 하고자 하는 건 끝까지 하는 성격. 우리 보내는 건 어떨까? 자기가 너무 걱정되면 내가 애랑 가서 케어 잘할게. 응? 이라면서 일주일을 계속 졸랐어요. 결국 저는 딸아이와 아내 편을 들어줬어요. 이렇게 많이 돈 벌면 뭐하나. 아내와 애들 위해서 가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내 할 도리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내와 딸은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고 생활비는 매달 $10,000씩, 하나로는
1,0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냈어요. 저는 병원 일 때문에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로 남아있어야만 했고요. 얘기만 들어왔던 그 기러기 생활을 내가 하게 되는구나 싶으면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외로울 때마다 페이스통으로 통화하고 병원에서 더 바쁘게 예약 스케줄을 잡아 일을 했어요. 저녁에 혼자 밥 먹고 외로울 때만 일부러 아이패드를 하나 사서 화상통화를 틀어놓고 밥을 먹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커졌고 저는 버텨보려고 병원 사업을 확장시켰고 새로 직원들도 뽑게 돼서 한국에서 그렇게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래도 1년에 3-4번은 어떻게라도 아내와 딸을 보러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지내는지 뭐 불편한 거 없는지 얼굴도 자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새 성장한 귀여운 꼬마 아가씨는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와 함께 침대에서 재워주는데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 외롭지 않아? 라길래 괜찮아. 우리 공주랑 엄마랑 잘 지낼 수 있으면 아빠는 그걸로도 충분해. 라고 했더니 난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 엄마랑 내가 쓰는 이 돈 난 아빠의 외로움의 값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길래 얼른 자자하고 애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떠나려고 하니 아내가 머뭇거리며 뭔가 얘기를 꺼내려고 했어요.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딸이랑 계속 미국에 지낼 것 같은데 차라리 외곽 쪽으로 해서 집을 한 채 사두는 건 어떨까? 자기도 여행 오면 쉴 수도 있고 우리도 우리 집이 있으면 이사 갈 필요도 없고 생활하기 더 편할 것 같아서 라는 겁니다. 저는 좀 생각해보자고 말하고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아내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와이프가 알아보니 주택을 취득할 땐 부모가 2년 동안 머물러야 하는데 조건도 충족되고 해서 제 명의로 한국에서 미국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무 비싼 집은 말고 5억 이하로 알아보라고 했고 그렇게 변두리에 작은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거주하는 아내 명의로만 됐는데 법이 바뀐 건지 제 명의로도 되길래 제 명의로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됐어요. 와이프는 자기야 진짜 너무 고마워. 예빈이 아빠 최고다 진짜. 예빈이도 미국에 우리 집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라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 뒤로 집에 들어갈 생활비랑 이자 이것저것 해서 한 달에 2만 불을 더 보내달라고 했고 이것저것 따져보면 한 달에 3만 불, 하나로 3천만 원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저도 병원 일하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사실 만만치 않은 돈이었어요. 그래도 아내 말 따라 저도 미국에 갑자기 별장이 생길 것 같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래서 돈 벌만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저는 미국에 시간 날 때마다 가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원장이기도 해서 자리를 일주일 이상 비우는 게 쉽진 않았어요. 아내는 타지 생활을 하면서 기댈 곳도 없고 친구도 마땅하게 없어서 그런지 주말마다 교회 가는 걸 좋아했어요.
오늘은 뭐 하냐고 물어보면 새로 오신 목사님과 신도분들이 계셔서 말씀 들으러 간다고 해서 그 지역사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서 고마우신 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아내는 목사님과 함께 한국의 교회 일 때문에 나갈 일이 생겼다면서 일주일 이상 머물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도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서 정 목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에서 아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역시나 인상이 좋으시군요. 저도 자식이 2명이나 있지만 이렇게나 예쁘고 착한 딸과 아내가 있으신 분이니 복 받으신 분이세요. 라면서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와이프는 여보, 목사님이 우리 딸 학교 오갈 때 픽업도 해주시고 라이드도 해주시는데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몰라. 라며 아낌없이 퍼주시는 좋은 분이라며 소개를 해줬고 저도 그런 분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멋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몸이 좀 불편하셨던 어머님을 위해서 직접 요양병원으로 와서 기도도 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미국 입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딸아이 비자까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할지 몰라 알아보던 중 다시 딸아이는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내가 가자니 병원일을 접고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조기 유학을 포기하자니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랑 급하게 상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홈스테이 가족을 찾고 있었지만 사둔 집도 있고 거기에 아는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목사님한테 좀 부탁해보는 건 어떨까? 애 혼자 내버려둘 수도 없고 나도 당장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미국 머물면서 학교 하원도 해주시고 우리를 제일 잘 챙겨주셨거든. 우리 애도 적응하기 힘들 때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잘 잡아주셔서 그래도 가장 익숙한 사람이고 말이야. 라고 해서 마침 한국에 있을 때 뵌 분이기도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저는 정중하게 아내가 비자 발급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보호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물었고 감사하게도 안 그래도 아내분의 연락이 오셨어요. 저도 자식이 있고 해서 저만 그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딸이랑 같이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와이프랑 이미 얘기가 된 것처럼 말을 하길래 처음 듣는 일이지만 일단 급한 대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끊었어요. 와이프한테 물어보니 이미 목사님한테 연락했는데 보호자로 살려면 자기 딸도 데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집에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와이프분에 대해 묻자 얼마 전에 이혼하신 걸로 안다길래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보호자로 학교 서류에 서명해 주신다고 하니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와이프는 비자 문제 때문에 해결하느라 미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저랑 같이 한동안 한국에서 지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지내는 거라 밤마다 뜨거운 밤을 지냈는데 하루는 와이프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보, 사실 나 임신했어.
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수년 전 임신 중절 수술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기를 원하지 않는 걸로 생각해서 말도 못하고 하는데 과거에 저는 있었던 일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더 이상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간 고생하며 미국에서 생활했을 아내인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날 예정일과 맞춰보니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였더라고요. 그때 너무 오랜만에 관계를 해서 그런지 어쨌든 아이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아이가 태어났고 목사님도 축복받은 아이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 축하드린다며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딸아이를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려서 목사님의 큰딸한테 5만 달러 하는 사립학교 비용을 대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생활비는 딸아이를 위해 꼬박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타지에서 생활할 걱정할 딸아이를 봐주시느라 그간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아내는 둘째 아이랑 함께 첫째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여보, 나 한국살이가 재미없고 둘째도 태어나고 했으니까 첫째랑 같이 유학하는 건 어떨까? 언제까지 목사님한테 애를 맡겨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길래 저도 그 말에 공감했고 언제까지 애를 혼자 놔둘 순 없었고 둘째도 태어났으니 이왕 조기 유학 시작한 거 같이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저는 다시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날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야. 나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라면서 시작하는 딸아이의 말에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도 처음엔 몰랐대요. 엄마가 오고 나서도 목사님이 집에 안 가시는 걸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학교 오가는데 픽업하고 라이드 해주시고 주말마다 집에서 기도드리기 위해 그런다고 하길래 처음엔 그런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는데 목사님이 엄마 방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목격됐고 하루는 열린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 동생한테 목사님이 아이고 이쁜 우리 딸 이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무래도 바람 피는 것 같고 둘째가 내 동생인 것 같다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사실에 배신감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윤리적이면서 정의로운 척은 다 하고 다니면서 신의 이름을 빌려 악마의 탈을 쓰고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저는 와이프한테 당장 전화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혼외자를 출산한 게 맞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와이프는 울면서 여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애 데리고 타향살이 하느라 외롭고 그런데 목사님이 다 예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외롭고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 라면서 미안하다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그 목사놈은 타향살이 하면서 외롭고 고생하는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예수님을 앞세워 여러 명에게 악마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저는 지인들을 통해 그쪽 한인사회 회장을 소개받아 이 사실을 모두 알렸어요.
그런 사람은 추방돼야 된다고 말했고, 이 사실을 모든 한인사회가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더니, 그런 사람한테 또 사기당하는 일을 없게 한다면서 적극 돕겠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교회 목사인데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교묘하게 행동하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일어났고 나 말고도 피해자가 또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김앤장 변호사단을 꾸려서 있는 힘을 다해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냈던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 보상까지 아주 싹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미국에 산 집은 제 명의였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 푼도 줄 생각도 없었거든요. 아내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법적으로라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게 하고, 친권 양육은 딸 의사대로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목사와 성도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알았다면 애들 보호자로 부탁하지도 않고 등록금도 보내지도 않았을 거고, 뼈저리게 유학 보낸 걸 후회하면서 가정 파탄을 내는 아내한테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한국에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인타운 회장님도 이 사실을 알렸더니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거기서 살더라도 외도라는 꼬리표 제대로 붙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소문이 빠른 곳이라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라며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점점 갈수록 교육열이 세지고 조기 유학 열풍 때문에 펭귄 아빠에 기러기 아빠까지 자녀를 위한다 생각하고 조기 유학 보내는 분 많은 걸로 아는데, 장기간으로 본다면 조기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덜 소중한 것을 붙잡느라 정작 정말 중요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 관리도 하면서 돈도 벌고 가정적이면서도 화도 내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다 참고 살라는 건지, 정당하게 이혼 청구하고 목 산 놈은 아주 콩밥을 먹여줄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한 가정의 가장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